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에린 목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작가 존 맥두걸, 옮김 강신원, 감수 이의철, 출판사 사이몬 북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사인데도 어째서 다른 의사들과 의견이 다르죠? 대답은 간단하다. 돈 버는 의사를 그만두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지은이, 존 맥두걸. 고기와 유제품을 너무 먹어 18살에 중풍에 걸렸다. 친구들보다 20-30kg 더 비만이었다. 오랫동안 병원을 들락거렸지만 실패했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다리를 절룩거린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 의대에 진학했다. 전 과목 A를 받고 의대를 졸업했고 의사가 되었지만 약과 수술로 일시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밖에 없었다. 만성질환의 원인은 알 수 없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책임의사로 일하면서 그는 깨닫는다. 이민 1세대는 병이 없는데 2, 3세대는 왜 병이 많을까? 육식과 유제품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고기와 유제품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녹말 음식과 채식의 전도사가 된다. 에린 목소리와 함께 떠나는 수다 여행. 책의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으실 분들은 타임라인과 댓글창에 시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차 위에 루프탑 텐트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 자주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캠핑 왜 가세요? 아니면 왜 가고 싶어 하세요? 저는 첫 번째는 불멍하러 가는 거고요. 그래서 불멍 못하는 캠핑장은 정말 싫어합니다. 안 가요, 그런 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야외에서 맛있는 거 먹기.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지키고 있는 바람에 요새 살이 엄청나게 디륵디륵 찌고 있답니다. 머릿속으로는 멈춰, 그만 먹어, 손 내려놔 라고 외치고 있지만 입과 손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현실이죠. 지난번에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읽고 나서 나도 이제 채식과 가까워져야겠다 하고 다짐을 했었더랬죠. 그래서 그때 야채와 채소들, 과일 위주로 식사를 했었는데요. 몸이 정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속하기는 정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원래 먹는 걸 좋아하고 또 고기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금세 원래의 먹성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요새 캠핑을 자주 가다 보니까 더 잘 먹게 되고 다녀오면 또 피곤해서 누워있고 하다 보니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제목부터 확 끌리지 않나요? 녹말 음식은 어떻게 살을 빼고 병을 고치나. 소제목입니다. 사이몬 북스에서는 이런 건강 위주의 책이 많이 출판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소식주의자라는 책이 또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책으로는 또 소식주의자를 읽고 낭독하는 걸 준비해 보도록
가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친한 동생 주원이는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채식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 친구를 옆에서 보면서 채식에 관심이 좀 많아지기도 했지만 막상 친구를 따라하려고 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기까지는 결심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책을 읽어보고 느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지난번에 책을 읽고 나서는 좀 바뀐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반복. 그래서 책을 놓지 말아야 할 듯 합니다. 이 책은 채식인들에겐 이미 익숙한 전문가분들의 추천사가 가득한데요. 그중 몇 가지 추천 말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조지 런드버그, 선임 편집자. 우리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배워왔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이 진리 행세를 하며 인류의 사고를 왜곡시켰다. 맥도걸 박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수많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를 납득시킨다.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거짓 음식을 골고루 먹지 말고 참 음식, 채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말이다. 윌리엄 로버트, 달라스 베일러 의대 선임 편집자. 그의 주장은 너무나 쉽고도 심플하다. 육류와 유제품을 끊어라. 공장에서 만든 영양제와 비타민제도 버려라. 채소와 과일과 녹말 중심의 식사가 당신의 체중을 줄이고 병을 고칠 것이다. 이 얼마나 단순한가. 맥도걸 박사는 이번 책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다. 적극 추천한다. 더글라스 라일, 저자. 줄을 쳐가면서 읽기를 바란다. 이 책은 건강을 되찾고 새 삶을 찾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아무도 이처럼 명확하게 알려준 사람은 없었다. 단언컨대 이 책은 건강 분야의 고전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데니스 쿠시니치, 미 연방하원 인권위원회 의장. 이 책은 비만 문제뿐만 아니라 심장병, 제2형 당뇨, 고혈압 등에서 어떻게 해방되는지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비밀을 담고 있다. 적극 추천한다. 이 추천사들만 들어봐도 더욱 궁금하고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녹말이 뚱보를 만든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뿌리 깊은 낭설이 있다. 녹말 음식을 먹지 마라. 녹말은 당으로 변해서 지방이 되니까 뚱뚱해진다는 말이 그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쌀을 주식으로 하는 17억 아시아인들은 모두 뚱뚱해져야 맞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으로 이민 온 일본인과 중국인과 한국인들은 더 날씬해지고 더 건강해져야 맞다. 그러나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말이다. 비록 지금은 그 아시아인들도 서구의 기름진 음식에 탐닉하여 점점 비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미국인에 비해 채식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내가 보기에 체중은 미국인의 절반에 불과해 보일 만큼 날씬하다. 감자와 고구마와 쌀을 먹으면 뚱뚱해진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지구상에서 가장 젊어 보이고 건강하고 날씬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일본, 중국, 한국, 태국, 필리핀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두 쌀과 채소를 주식으로 한다. 멕시코의 산간마을 사람들도 옥수수와 콩과 시금치를 주식으로 한다.
아무도 뚱뚱하지 않고 아무도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는다.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은 거의 매일 고구마를 먹지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아프리카 시골에 사는 몸매가 조각상처럼 멋지게 생긴 남자와 여자들도 야미나 기장, 그리고 콩과 같은 것을 주식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녹말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날씬하고 건강하다. 깊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런 나라 사람들은 당뇨, 관절염, 변비, 소화불량, 심장병, 유방암 등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다. 모두 많은 양의 녹말을 주식으로 하며 모두 건강하다. 녹말은 지방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유전학적으로 녹말을 먹음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진화해왔다. 어떠한 실험 결과도 이 기본적인 사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되찾는 최적의 솔루션은 우리가 유전되어 온 대로, 진화해 온 대로 먹는 것이다. 녹말을 기본으로 하는 음식 섭취는 날씬한 몸매뿐 아니라 건강을 선물로 준다. 첫째, 녹말 음식은 포만감을 준다. 굶주림은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당신은 평생 배고픈 채로 살 수는 없다. 평생 소식을 하거나 평생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식사를 마칠 수는 없다. 당신은 90살까지 배고픔을 훈련하면서 살 수 있는가? 배고픈 상태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밥상 위에 음식을 가득 채우는 것은 가능하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그리고 식물성 기름은 체중을 불리고 병을 부른다. 녹말 음식과 채소와 과일은 몸을 날씬하게 하고 평생을 건강하게 해준다. 당신은 모든 칼로리가 똑같이 체중을 불린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포만감과 지방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더욱 사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을 영양의 3요소라 부른다. 옥수수와 콩, 감자와 쌀과 같은 녹말 음식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면 지방 성분은 매우 낮다. 포만감은 배를 가득 채우는 데서 출발한다. 치즈 1g에 4칼로리, 고기 1g에 4칼로리, 각종 기름 1g에 9칼로리와 비교한다면 녹말 식품은 1g에 1칼로리에 불과하다. 치즈나 고기의 4분의 1, 기름의 9분의 1 정도의 칼로리만 섭취하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포만감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탄수화물은 포만감이 장시간 지속되는 반면에 지방은 그보다 훨씬 짧았다. 다른 말로 하면 녹말 음식은 장시간 포만감을 주는 반면에 지방과 기름을 먹었을 경우에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더 먹길 원한다는 것이다. 녹말 중심 식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전에는 나 또한 붉은 고기, 탄수화물 전혀 없음, 닭고기, 탄수화물 전혀 없음, 생선, 탄수화물 전혀 없음, 치즈, 탄수화물 2%,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 탄수화물 전혀 없음 등으로 나의 식탁을 가득 채웠었다. 1차로 먹고 난 후에도 나는 배가 고팠다. 2차를 먹으면 뭔가 요기가 된 느낌이 들었지만 더 먹고 싶었다. 3차로 탄수화물이 든 음식을 먹고 나서야 그만 먹어야겠다는 신호를 감지하곤 했다. 과식했다는 느낌과 함께 약간 힘들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완벽하게 포만감이 들지는 않았으므로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속이 좀 비어있다면 돼지고기를 좀 더 먹을 수 있는데 약간 배고픈 것도 같고. 이때가 좀 감정적으로 망설여지는 시간이긴 한데 결국 나는 남아있는 음식들을 뱃속에 털어놓곤 했다. 이러한 행위는 충분히 포만감을 주는 녹말 음식의 식사로 바꾼 후에야 없어졌다.
나의 그러한 강박적인 과식 증세가 일종의 정신질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것을 간단히 치료할 수 있었다. 내가 아는 한국 친구의 말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고기를 먹은 후에도 마지막으로 밥을 한 공기 먹어야 식사를 끝내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바로 그것이다. 인간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녹말은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지방으로 변하지 않는다.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다. 녹말에 있는 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복부나 엉덩이에 저장된다는 잘못된 주장이다. 당신이 조금만 주의 깊게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만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모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음식을 먹을 때 녹말 속에 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당으로 잘게 쪼개진다. 이 단순당들은 혈관에 흡수되는데 인체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 수많은 세포로 이동된다. 만일 인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경우 탄수화물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무려 1kg 가까이 저장될 수 있다. 만일 하루 에너지 사용량과 저장, 글리코겐의 형태로 한도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경우 체열로 발산하고 운동이 아닌 신체 활동, 걷기, 자판 두드리기, 정원 가꾸기 등으로 태워 없애게 된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지방 합성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다. 돼지나 소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곡식이나 풀에서 얻은 탄수화물을 농축 칼로리 지방으로 전환한다. 동물마다 최적의 음식이 모두 다른 것이다. 벌들도 비슷한 과정을 통하는데 꿀, 단순 탄수화물을 밀랍, 지방산과 알코올로 전환한다. 한편 인간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하는데 아주 비효율적이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실험을 해보면 단순당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탄수화물은 아주 약간일 뿐이다. 예를 들어 날씬한 여성과 뚱뚱한 여성에게 보통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50% 이상, 135g 정도의 정제당 수준을 섭취하게 해도 하루에 4g 정도의 지방만 만들어낼 뿐이다. 그것은 겨우 하루에 36칼로리지만 추가로 저장된다는 말이 된다. 4개월 동안 매일 그런 식으로 식사한다 해도 겨우 500g 정도의 지방만 추가될 뿐이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경고 메시지는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신체에 저장되는 양은 아주 하찮을 정도다. 동물성 지방이나 식물성 지방은 전혀 다르다. 크루즈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7일 동안만 여행해도 3.5kg 정도 체중을 불려서 여행을 마친다. 뷔페에서 고기, 치즈, 기름에 흠뻑 적신 채소, 고지방 드레싱으로 포식을 하게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질문해보자. 복부 지방은 어디서 오는가? 되풀이하지만 지방을 먹으면 그것이 바로 지방이 된다. 셋째, 지방은 굶주릴 때를 위해 저장된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 고지방 식품을 먹고 나면 장이 그 지방을 흡수해서 혈관으로 보낸다. 거기에서 수만 개의 저장용 지방세포로 전환된다. 이것은 아주 효율적인 과정이다. 입속에 들어온 지방을 인체 지방으로 전환하는 데는 3%의 칼로리만 소비된다. 이 저장 과정은 아무리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인체의 지방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보통 때 먹는 지방의 종류가 그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마가린과 쇼트닝 기름은 인체의 고트랜스 지방의 형태로 저장된다.
냉수성 어류를 먹으면 오메가3 지방이 저장된다.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의 결과물이다 라는 말은 서구 음식 생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좋은 격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녹말 음식은 지방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너무도 간단하지 않은가? 넷째, 녹말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가 허약해진 상태로 체중을 감량한다. 잘못된 체중 감량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가장 나쁜 예가 바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다이어트이다. 이 방법은 심각한 탄수화물 결핍을 초래해서 질병, 케톤증의 원인이 된다. 사람은 보통 아프면 식욕도 잃고 체중도 감소한다. 이렇게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아주 고전적인 것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체중이 줄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금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저탄수화물 요법 후의 건강 상태를 금방 눈치챌 수 있다. 녹말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단백질과 지방으로 칼로리의 대부분을 먹게 하는 황제 다이어트가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 다이어트는 미국을 떠나 전 세계적으로 육식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 황제 다이어트를 창시한 로버트 애킨스 박사는 사망 당시 체중이 무려 116kg이었다. 또한 비만과 고혈압, 심장병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그도 결국 비만과 우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유행하는 신기한 다이어트에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유전적으로 적응된 음식만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라는 사실을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녹말 중심의 식사는 몸의 지방을 감소시켜 건강을 활성화시킨다. 인내심 있는 운동선수라면 탄수화물 요법의 효과를 누구보다 잘한다. 인체 세포의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피부를 맑게 하고 몸을 날씬하게 하며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요법 말이다. 피부가 투명하게 맑아졌다는 것은 혈액 순환이 좋아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저지방 녹말을 섭취함으로써 여드름과 지방질 피부가 개선된다. 체중이 감량되면 관절염도 자연히 치유된다. 이는 녹말 중심의 식사가 날씬한 몸뿐만 아니라 신체에 활력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동물성 식품에는 3가지 독성 물질이 있다. 고기가 균형 잡힌 음식이라고? 녹말 중심의 식사는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외모를 밝게 만들어준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을 떨쳐내고 녹말 식품을 선택하라. 당신은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고 전형적인 서구식 식생활로 인해 생긴 각종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왜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이지 않고 음식만 강조하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사인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균형 잡힌 음식 섭취가 건강의 지름길이라고들 말한다. 의사들이나 미 농무부가 보증한 말이다. 균형 잡힌 음식 섭취라. 그러나 사실 이 말이 치명적인 독극물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음식을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고 배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부모님 말씀대로 용감하게 아무거나 먹었지만 지금 미국 초등학생의 50% 이상이 비만이다.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했지만 지금 살찐 돼지처럼 뒤뚱거리며 걷고 있다. 모든 질병은 위장에서 시작된다는 나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위장을 거쳐 비만을 거쳐 질병이 된다.
몸에 안 좋은 음식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먹고 나서 즉시 고통스러운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사람들이 많은 놀이동산에 가서는 핫도그나 솜사탕을 먹지 말라고 배웠다. 여행할 때는 위생이 좋지 않은 장소 또는 박테리아에 대비해서 빨간 병에 든 제산제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아마도 뉴스에 나오는 대로 살모넬라균처럼 식중독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지금 먹은 음식이 당장 아프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은 장기적으로 독성은 있지만 아주 큰 병이 난 것처럼 당장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음식을 먹고 1년이 지났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음식이 심장병, 암, 관절염의 원인이라고 상상하지 못하게 된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나서 증상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신은 그 음식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사실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메티오닌, 유황이 함유된 아미노산 등의 과잉 섭취는 그런 음식을 처음 입에 넣었을 때부터 험난한 여정이 아주 서서히 시작된다. 서서히 시작되어 서서히 고통을 준다는 말이다. 담배가 그렇고 알코올이 그렇지 않던가. 도박이 그렇고 마약이 그렇지 않은가 말이다. 광우병의 잠복기가 10년이 넘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은가? 베트남 전쟁에서 뿌려진 살충제, 고엽제의 잠복기가 20, 30년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은가? 그 잠복기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 평생 불구 또는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우리는 통념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온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계란 프라이를 먹고 나서 바로 가슴 통증이 온다면? 갈비를 먹고 나서 갑자기 중풍이나 마비 증세가 온다면? 갈비를 먹고 나서 갑자기 중풍이나 마비 증세가 온다면? 치즈 샌드위치를 먹고 일주일이 지나서 암덩어리가 생긴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 음식들을 먹게 될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음식 때문에 생긴 통증이나 질병이 그렇게 빨리 밝혀진다면 동물성 음식의 심각한 위험을 금방 눈치챌 것이다. 그러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음식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 담배 한 갑을 태워서 일주일 후에 인공호흡기를 달게 된다든가, 양주 한 병을 마신 후 금방 간에 손상이 오거나 혼수 상태가 된다든가 한다면 이런 독극물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한다. 다음 날 약간 속이 쓰리거나 머리가 띵 하더라도 그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 나중에 오는 고통을 순간적으로나마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흡연과 음주의 위험성과 육식의 위험성에는 한 가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담배와 술의 위험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육식의 위험성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우리는 통념에 갇혀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사실로 믿어버린다. 특히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의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TV에 나와 소리 높여 외치면 정답으로 인정해버린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은
우리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음식을 영양이 풍부하다고 믿는다.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그들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등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안 좋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먹어댄다. 양심적인 사람들을 격하시켜서 깐깐한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당신을 서서히 죽여가는 음식이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까탈스럽다고 비난한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음식들이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음식들의 본질적인 위험을 간과해왔다. 의사, 영양학자, 그리고 식품업계를 대변하는 광고와 홍보에 질질 끌려왔다는 말을 하고 싶다. 물론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병들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일 뿐이다. 나는 그 판매자들 역시 상업 자본주의의 불쌍한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 독은 사람을 금방 죽이고 육식은 천천히 죽인다. 식품 회사들은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저마다 독특한 마케팅을 사용한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 무엇이든지 그들 제품을 사 먹으면 얼마나 건강이 좋아지는지 홍보한다. 이런 마케팅은 우리에게 우유와 치즈는 칼슘을 공급하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 소고기는 그렇다. 엄청난 철분을 공급해준다. 닭고기는 그렇다. 특히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은 놀라운 단백질의 원천이 된다. 생선은 두뇌를 명석하게 해주는 오메가3 지방산을 듬뿍 선사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들 식품업계가 당신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말만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부정적인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그 식품 안에 있는 모든 스토리를 다 얘기한 것일까? 육류업계와 낙록업계는 칼슘과 철분과 단백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필수 영양소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모든 마케팅 노력을 해왔다. 식품업계와 건강보조식품업계에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병이 생기는 것처럼 선전해오고 있다. 이런 성분이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육류업자와 제약업자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거의 없다는 것과 일반적인 식물성 음식만 먹어도 칼슘과 철분과 단백질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최상의 음식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실 한쪽의 영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다른 쪽이 결핍되었음을 의미한다. 우유와 치즈는 철분이 결핍되어 있고 붉은색 고기와 닭고기, 달걀, 껍질은 제외. 에는 칼슘이 거의 없다. 균형 잡힌 음식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들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면 한쪽 영양분은 지나치게 섭취했고 다른 쪽 영양분은 거의 섭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어떤 성분을 지나치게 먹었다는 것은 진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관련된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 나는 50여 년 동안 의사로 일해왔다. 그러나 나는 상한 음식을 먹거나 알려지지 않은 알레르기 때문에 찾아온 환자를 제외하고는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나 콩, 과일과 채소를 먹고 병이 난 환자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단연코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매일 육식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을 갖게 된 수많은 환자를 만난다. 심장병, 중풍, 제2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암 등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음식들을 각종 첨가물과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대형 식품회사에서 가져왔는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믿을 만한 유기농 농부에게서 사왔어도 관계가 없다. 앞마당에 서 있는 조그만 닭장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 만일 당신이 서양 사람들처럼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면 그것이 바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당신은 또 왜냐고 반문한다. 단연코 얘기한다. 동물성 식품은 인간을 위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성 식품은 모두 똑같이 나쁘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다. 속꼬리를 고아 먹이면 원기가 회복된다. 돼지고기는 구워 먹는 것보다 삶아 먹는 것이 좋다. 오리고기 기름은 다른 기름과 달라 몸에 좋다. 동물의 간은 눈을 좋게 한다. 장담하건대 나도 이런 말로 책 한 권을 채울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동물성 식품은 영양학적으로 거의 똑같다. 숯불에 구운 소고기든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닭이나 오리에서 나온 달걀까지 또는 우유, 염소젓, 양젓 모두 똑같다. 식품 제조업자들은 색다른 마케팅을 활용해서 당신을 현혹시키겠지만 영양 성분에 관한 한 거의 대동소이하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동물성 식품은 막대한 양의 단백질과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이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먹든 모두 섞어서 한꺼번에 뱃속에 넣든 마찬가지다. 우유와 꿀에 있는 단순당을 제외하고 어떤 동물성 식품에도 탄수화물은 들어있지 않다. 또한 불순물과 독소 제거에 반드시 필요한 식이섬유도 없음은 물론이다. 탄수화물 제로, 식이섬유 제로라는 말이다. 동물성 식품처럼 녹말 식품들도 전체로 놓고 보면 성분이 서로 유사하다. 식물성 식품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많고 지방이 적을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거의 없다. 그렇지만 모든 성분이 과도하지 않고 단백질 성분도 알맞게 함유되어 있다. 달리 말하자면 몸에 좋은 것은 적당하고 몸에 나쁜 것은 거의 없다는 말이 된다. 육식의 세 가지 독소,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지구상의 공기는 질소 78%와 산소 21%, 나머지 기체, 수소, 이산화탄소 등 1%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일정 기간 질소가 100%가 된다거나 산소가 50%가 된다거나 수소가 10%가 된다거나 하면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몸에 좋다는 산소가 그렇게 많아도 우리는 죽는다. 어떤 성분이 과도하게 많을 때 그것은 독이 된다. 우리의 몸도 이와 똑같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균형 잡혀 있을 때는 조절이 가능하다. 몸에서 필요한 그 이상의 성분을 섭취하면 잉여 성분들은 몸에서 독이 된다. 전형적인 서구의 식생활에서는 이런 독성 물질들이 매일매일 인체 시스템을 교란시킨다. 도표에서 보듯이 동물성 식품들은 과잉 영양분으로 우리 신체를 힘들게 한다. 이러한 독성 물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효과는 서서히 누적되고 축적되어 간다.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뼈는 계속해서 악화된다. 과잉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사실 이 세 가지, 인체가 사용할 양보다 엄청난 양의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이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된다는 여러 면에서 인간에게 위험하다. 이 세 가지 잠재적인 독성 물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독성 물질, 단백질.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이를 눈치채고
잉여 단백질을 배출할 장소를 찾게 된다. 간과 신장이 이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소변과 땀에서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서양인에게서 체취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성 식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려도 소용없다. 몸 안에서 계속 독소가 뿜어져 나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입냄새가 난다고 아무리 이를 닦아도 소용이 없다.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고기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동양인에 비해서 서양인의 몸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초과된 단백질은 반드시 사용료를 내야 한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7, 80세를 사는 동안 동물성 식품을 소화하느라 신장 기능의 4분의 1을 잃는다. 신장과 간은 서로 타협하면서 노력하지만 과잉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능을 더욱 쇠약하게 할 뿐이다. 초과된 단백질은 또한 뼈에 손상을 준다. 우리가 2배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마다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이 50% 증가하는데 이는 단백질이 주로 인체의 뼈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여 소화되고 배출되기 때문이다. 독성 물질, 지방. 2007년에서 2008년도 연구 결과는 놀랍다. 미국 성인의 68%가 비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BMI 지수, 체질량 지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18.5에서 28.5인데 반해 미국인들은 25에서 30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무려 33.8%나 초과된 것이다. 인체는 섭취한 지방을 힘들이지 않고 즉시 몸의 지방으로 저장한다. 초과된 지방은 간이나 심장에 저장되기도 한다. 그런데 인체 조직에 저장된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이라 불리는 질병의 보증수표가 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심장병, 중풍, 제2형 당뇨의 1등 공신이다.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에도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것이 엉덩이와 무릎의 관절염으로 이어진다. 과도한 지방 섭취와 체중 증가는 인체의 전반적인 세포 신진대사를 바꿀 뿐 아니라 암으로 발전되도록 자극한다. 독성 물질,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거의 동물성 식품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식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른 동물들처럼 인간도 우리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생산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몸은 과도한 잉여물을 제거하는데 그리 효율적이지 못한다. 생산량 중에서 약간의 초과분만 배출할 뿐이다. 우리가 동물성 식품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대량으로 몸에 집어넣으면 잉여 생산물은 우리 피부와 힘줄과 동맥에 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에 질병을 일으키는 제1의 원인이 된다. 쉽게 말해 심장병과 중풍에 걸린다는 말이다. 콜레스테롤은 암의 발병과도 연관이 매우 깊다. 녹말은 해독식품이다.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거나 없애기만 하면 위의 3가지 독성 물질 때문에 신음하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또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프리온 질병, 광우병과 같은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곡물과 콩과 식물,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과일로 당신의 식사를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음식들은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알맞은 칼로리와 에너지를 주고 포만감까지 선물로 주게 될 것이다. 당신이 비록 지나친 육식으로 몸이 병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은 있다. 녹말은
엄청난 능력으로 당신의 몸을 치유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녹말은 어떻게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가? 해결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서구 선진국에서 병에 걸린 사람의 4분의 3 정도는 비만, 심장병, 제2형 당뇨, 관절염, 암 등의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생한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 육류와 유제품과 지방, 그리고 가공식품이다.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런 음식은 몸에 찌꺼기를 만들고 쓰레기를 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몸을 청소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동물성 음식 대신에 녹말 음식과 채소와 과일로 음식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육체적으로나 강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만성 질병을 뿌리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몸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외로 단순한 면도 있다. 몸을 정상 상태로만 되돌려주면 의외로 빨리 회복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수많은 환자를 음식으로 치료해본 나의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녹말 음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조화롭게 제공해서 몸을 즉각적으로 회복시킨다. 질병을 일으키는 음식과는 달리 녹말 음식에는 몸에 치명적으로 해가 되는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동물성 단백질, 화학적 독성 물질, 질병 유발 미생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음식만 바꾸면 의외로 빨리 치료된다.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몸은 끊임없이 스스로 치료를 계속할 것이다. 나는 잘못된 음식 습관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다. 질병은 계속 악화되었고 진전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단 치유가 시작되기만 하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치유의 속도가 질병의 속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악화되는 속도보다 치유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이다. 악화되기만 했던 질병이 마침내 멈추고 깨끗하고 완벽한 치유의 시간을 맞이하는 수많은 환자를 접해왔다. 50년 동안 말이다. 비만과 질병은 그리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비만과 질병은 반드시 역전된다. 회복은 의외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비만과 질병의 속도를 역전시키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금방 역전된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녹말 중심의 식사로 바꾸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3가지 독성 물질, 과도한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제거될 것이다. 식물성 음식에서 발견되는 완벽한 치유 물질들이 당신의 몸을 날씬하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인간의 몸은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낸 질병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지금이라도 나는 수많은 실례를 들 수 있다. 가령 흡연자는 폐를 자극하는 수없이 많은 독성 물질들을 매일 들이마신다. 폐는 흡연자의 기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담배 연기와 싸움을 벌인다. 독성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래침을 생산해낸다. 담배에 있는 니코틴은 중독성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폐를 공격한다. 결과적으로 폐의 일부가 손상된다. 마침내 폐의 능력은 급격히 감퇴되고 폐기종으로 발전된다.
이런 만성적인 질병은 폐암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심각한 폐 질환이더라도 극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많은 흡연자들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담배를 끊게 된다. 폐는 폐가 가진 능력을 최대 한도로 발휘해서 스스로를 치료한다. 전에 흡연을 했었더라도 깊은 심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과 태양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 손상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한 예가 될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시도는 염증이다. 자가치료를 하기 위해 혈장과 백혈구, 질병을 치료하는 하얀 옷의 간호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백혈구가 혈액으로부터 상처 입은 부위로 이동하면서 세포가 뜨거워지고 부어오르며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염증과 통증은 질병이 아니다. 몸이 자가치료를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셈이다. 염증과 통증에 감사하시라. 당신이 염증과 통증이라는 선물을 거부하고 약물로 그것들을 멈추게 하는 행위는 도둑이 집에 침입해서 경보기가 울리는데 시끄럽다고 경보기 스위치를 내리고 약을 먹고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하는 것과 똑같다. 염증과 통증은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켜 건강을 개선시키려는 생화학적 자가치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연치유의 증거는 너무도 많다. 나는 의사로서 몸이 스스로 자가치유하는 경험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기적적인 자가치유의 한 예를 들어보겠다. 하와이 퀸즈 메디컬 센터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저녁 오토바이 사고로 증상을 입은 젊은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다. 왼쪽 넓적 다리뼈에 심한 손상을 입은 환자였다. 30cm 정도로 찢어진 왼쪽 팔뚝에서는 붉은 피가 흘렀다.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왼쪽 뺨과 이마도 심하게 긁혀 있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두개골 골절이 있었고 갈비뼈도 부러진 상태였다.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다. 응급실에서 곧바로 환자의 뼈를 원래대로 위치시켜 놓고 봉합수술을 했다. 그러나 나도 장담할 수 없었다. 대형 사고 후에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의 힘이나 환자의 신체적 회복 능력에 기대는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 후에 곧바로 오토바이 청년의 몸이 스스로 자가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혈소판과 혈액 응고성 단백질이 투입되어 혈관으로 새어나오는 피를 멎게 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백혈구 세포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 부위로 몰려들었다. 찢어진 피부와 부서진 뼈 사이로 액체가 흘러들었다. 그의 뼈가 제자리를 찾는 것을 돕도록 넓적다리와 어깨와 얼굴에 부은 상태가 몇 주간 지속되었다. 그가 몸을 심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증이 계속되었다. 통증도 치료에 합류한 셈이다. 곧바로 손상된 조직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했다. 섬유모 세포가 부드러운 조직으로 변했으며 조골세포 또한 부러진 뼈를 회복시키기 시작했다. 몇 개월 지나 복제세포가 새로운 근육과 피부와 뼈를 생성시켰다. 그의 몸은 마침내 사고 전의 기능을 거의 회복했고 외모까지 전과 비슷하게 리모델링 시킨 것이다. 증상을 입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 용감한 사나이는 목발을 짚고 일어서서 걷게 되었다. 열흘이 지나자 다리와 어깨의 상처에서 실밥이 떨어져 나왔다. 6주가 지나자 얼굴에서 딱지가 떨어져 나와 예전의 핑크색 피부를 되찾았다. 턱수염도 왕성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7주가 지나자 갈비뼈가 단단해지고 통증이 없어졌으며
3개월이 지나자 절뚝거리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몸의 통증은 거의 사라졌지만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았다. 곧바로 엄청난 사고의 위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 오토바이를 팔았음은 당연한 일이다. 3달 동안의 여행, 중상을 입은 직후부터 완벽히 회복되기까지는 단지 기적이라고만 볼 수 없었다. 그의 부상은 단 한 번의 엄청나게 강력한 충돌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만성적인 질병들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미세하게 작은 수백만 개의 손상에 관한 것이다. 만성적인 질병의 경우 빈도나 충격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회복되는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오토바이 사고처럼 엄청난 부상에도 인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한다면 심장병이나 관절염, 암과 같은 만성적인 질병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다. 인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광경을 무수히 지켜보는 것은 마치 매일매일 기적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일부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